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받치는 바람에 기관이 쌍끌이를 했지만은 좀 적게 빠졌는데, 오늘도 오전에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끌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막판에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한 2천억 매수를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개인이 오늘 뭐 6,200억을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샀고, 뭐 차액이 한 2천억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기타 법인이 뭐 2천억을 나중에 팔았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21선 밑으로 내려왔지요. 코스피 지수가 2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예상은 조금 빠진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빠진 거는 대충 왔지요. 이 정고점 정도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요. 선물로 볼 때는 아직 조금 멀었지만은 이 코스피로 볼 때는 전 고점만큼 빠졌지요. 빠졌고 선물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내일 좀 빠질 거냐 아니면 반등이 좀 들어올 거냐 뭐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인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데, 약간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 21선 쪽에 내일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를 보면은 뭐 정확하게 추세에 맞게 빠지고 있지요. 빠지다가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빠지다가 반등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로 보면은 요 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선물로 보면은 뭐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쪽이고, 어, 삼성전자는 지금 이 차트만 볼 때 캔들로 보면은 요 저점이 뚫리면은 좀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면은 내가 저 선물을 가지고 요 정도 1차에 빠지면은 매수를 한번 들어가겠다, 이 정도 빠지면은 이거 이하로 빠지면은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라인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요 라인이 뭐 어디쯤 되겠지요. 요가 갭인가? 요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는 빠진다. 그러니까 2500, 뭐 15, 요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죠. 갭을 메운다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한 60포인트 정도는 65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빠질 때 그냥 빠질 것이냐, 반등이 들어왔다 빠질 것이냐,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빠질 때 그냥 쭉 빠지는 경우는 잘 없지요. 빠졌다가 한번 올랐다가 재차 빠지는데, 이게 뭐 하락의 시작인지 좀 더 올라갈 건지는 뭐 아직도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외국인 매도세를 보게 되면은 쌍거리 치고는 좀 약하게 빠졌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제는 21선 공방이 있었고 오늘은 21선 밑에서 상당히 오전 내도록 공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방이 있어가지고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오전에. 그러다가 오후에 한번 빠지고 12시 넘어가지고 그 옆으로 기다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풋을 한 개 들고 있었는데 내일 좀 더 갭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야간장을 한번 보니까 야간장에 조금 밀리더니 다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야간 현재로 9월 선물을 보게 되면은 어제 5일선과 11선, 21선, 5일선, 21선 그러니까 21선에 걸쳤고 오늘은 21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지금 거래가 끝이 나면은 뭐 좀 갭 하락을 했으니까 좀 밑으로 빠졌다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예측하는 게 내린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형태로 내릴지 도저히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나마 조금 정직하게 움직였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래 올랐다가 지금 요쯤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요. 보통 장대 음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음봉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밀리더니 그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한 일주일 동안 저점보다 그러니까 빠졌던 종가보다 수요일 종가보다 더 위에서 놀고 있지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음봉이 뭐 5일선과 10일선은 뚫고 20일선은 못 뚫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좀 장대 음봉입니다. 나름대로 장대 음봉인데 코스닥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반등이 들어왔고 코스피는 그냥 술술술 빠지는 중이죠. 그냥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60분 봉을 한번 볼까요? 60분 봉을 보게 되면은 자, 뭐 대충 이래 추세를 끄면은 뭐 이런 추세가 노죠. 지금 하방 쪽입니다.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내일 이 추세를 뚫고 내려갈 것이냐, 반등이 들어올 것이냐, 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CCI로 보면은 지금 침체 국면에 있지요.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빠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빠진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2000, 요 갭을 메우면 2515죠. 요 밑에 갭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 메우면 더 빠지겠죠. 2500까지도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별 매매로 보면은 외국인이 3일 연달아 팔았는데 3일 동안 쌍거리 매도가 나왔지요. 쌍거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쌍거리 매도가 나온 것 치고는 적게 빠졌습니다. 쌍거리 매도가 나올 때 이 연기금이 받치니까 좀 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결국은 팔았는데 연기금이 장중에는 뭐 계속 사더라고요. 뭐 시작할 때 샀다가 나중에 팔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연기금이 계속 팔고는 있는데 장중에는 오전에 위로 올리니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밑으로 좀 더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종가를 갖다가 여러분과 같이 뭐 처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을 보게 되면은 누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안 나오냐? 9월물이구나. 7월물 옵션 같은 경우 정권은 하방이네요. 정권은 하방이고 외국인은 상방이고 개인은 양방인데 금액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금액으로 보더라도 정권은 하방, 외국인은 상방, 뭐 개인은 상방이니까 하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하고 일단 보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랐지요.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전체의 조정인지 여기서부터의 조정인지 뭐 여기의 조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놀란지 이걸로 끝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로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한 번 더 있다고 한들 불안해서 매수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매수는 못한다. 대신에 이 꼭대기점에서 뭐 90% 이상 거의 다 팔아가지고 현금이 많은 사람은 요 내려올 때 전체 현금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냐 하는 얘기였고,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냐? 뭐 조금씩 분할해도 되고, 내가 말씀드린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뚫릴 거거든요.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하면은 반등 들어오면은 뭐 한 절반이나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바로 뚫리면은 요 밑에서 2차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바로 안 뚫리고 반등 들어온다면은 반등 들어올 때 한번 털고 다시 이 내려왔던 저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를 잘 보다가 뚫을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 사고, 못 뚫을 것 같으면은 샀던 거에 뭐 일부 사서 팔았던 게 일부 뭐 그 정도로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뚫릴 가능성이 많고 요것도 일단 저항이 되는데 뚫렸다고 올라오겠죠. 뚫렸다 올라올 가능성이 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이 뚫릴 저떨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저점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저점이 뚫고 내려왔을 때 이것까지 뚫게 되면은 파생해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게 되면은 한번 받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참 있다가 얘기죠. 뭐 이번 주에는 안 벌어질 거고 다음 주에도 벌어지겠나? 벌어지기 쉽지가 않은데 생각이 드니까 요게 뚫리냐 어찌냐는 한참 뒤에 얘기니까 이건 접어두고 요 라인이 일단 뚫리냐 뚫리지 않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쪽 라인을 보는 게 좋다. 이 라인까지 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이게 가대가 나올 때 들어가도 된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뚫릴 때 그때 빠른 것들은 빨리 돌아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서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도 뭐 조금 점칠 수 있다 뭐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거 뚫지는 않지요. 뭐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3파 중에서도 하나 둘 셋 정도 해가지고 뭐 뚫리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거나 뭐 내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 여기서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다.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이 있을 거다.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잘 모르겠지만은 25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지요. 일단 A, B, C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올라간다 해놓고 내려가냐? 뭐 이 주식 시장은 상당히 그 불확실성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고 뭐 조금 내린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끝이냐 아니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나는 아직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거라든지 또 기관이 파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기관이 사가지고 요만큼 올렸는데 다음에는 개인들도 좀 사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뭐 요거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세로 돌아섰지요.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이 매도세라는 게 여기서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인지 여기서부터의 조정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의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끝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끝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빼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어찌될지는 조금만 두고 보면 알겠지요. 뭐 요 저점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한 30포인트만 더 빠지면 이 저점을 깨는 거거든요. 뭐 그 전에 요 저점이 깨지냐를 먼저 봐야 되겠지요. 요 저점은 깨졌지 오늘 깨졌고 1차 저점은 깨지고 그 다음에 2차 저점이 남았는데 이게 깨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대로 하면은 깨지려면 며칠 걸리는데 오늘 이런 나름대로 짱대 음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짱대 음봉이 아주 길었으면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어중간한 짱대 음봉을 마지막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래 쭉 빠지다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오니까 거의 마지막이 되지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재차 빠지고 올랐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음봉이 하나 정도는 더 놓을 수 있는데 내일 만기일이니까 반등을 좀 줬다가 내릴까 아니면 개파락을 해가지고 뺐다가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할까 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내 말대로 하신 분들은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현금을 넣지는 마시고 이격과대 개념입니다. 이격과대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 들어오는 걸 한번 수익을 보는데 물리도 될 만큼 그러니까 나는 권하는 게 내가 한 현금을 90%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20% 정도만 사시라 이런 쪽입니다. 뭐 그 정도는 물리더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저점이 깨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여기서 한번 매집하고 요 깨진 다음에 한번 매집을 하면은 반등만 들어오더라도 뭐 반을 털든 다 털든 수익 내고 털 수 있잖아요. 이거부터 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안 죽은 걸로 봐서는 이 하락으로 바닥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요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요 내려올 때 통상 매수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요번에는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내가 많이 팔았다 그랬죠. 많이 팔았을 때는 현금 보유가 50% 넘었거든요. 한 60%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의 다 한 바퀴 다 돌았죠. A루트인가 그거 말고는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20% 현금 가지고 있었는데 뭐 20% 현금 가지고는 20%좀 안 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한 15% 정도 10% 15%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현금 대비 전체 평가가 한 20%더 많습니다. 20% 30% 정도. 그래서
신용을 갖다 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현금을 일부 다른 계좌로 빼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풀로 다 산 겁니다. 신용으로. 현금을 안 빼놨으면 내 규모가 훨씬 커졌을 거고 마이너스가 훨씬 커졌겠죠. 근데 돈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일부 다른 계좌로 그래서 이 하락이 얻어맞을 때 좀 적게 얻어맞은 겁니다. 뭐 추가 매집을 했고 추가 매집은 요 꼭대기에 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된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뭐 지금 총자산과 비중이 그 정도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가진 그 종목이 한 마이너스 20 몇 프로에서 30% 정도 가면은 요런 하락의 거의 바닥을 보더라고요. 올랐다가 내려오는 파동들이 있죠. 이 파동에서 내가 가진 평가손이 한 마이너스 30% 20 몇 프로 30% 정도 가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내가 반대 매매가 주로 나가죠. 근데 이번에는 안 나갑니다. 왜? 현금을 따로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 나갈 일이 좀 없지요. 반대 매매 나갈 만하면 현금을 갖다가 투입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그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실리 나가기 때문에 아직 바닥 아닙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뭐 알려드리면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또 하나의 그 뭐냐 인간 지표가 되지요. 내가 주식을 다 털려 가지고 박살나면은 그 주식으로 다 털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 어쨌거나 주식으로 다 털리게 되면은 털리면은 그게 바닥이죠. 얼마 있다 바닥이 오더라고요. 한 두 달 있다가. 근데 이번 하락장에 그 정도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인데 올라가는 거는 뭐 진짜 별로 없지요. 오늘 뭐 올랐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차트가 뭐 등락순위 이걸로 가야 되겠네. 상한가가 6개나 나왔네요. 상한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동문 아나텍, 유비온, 워드텍, NI능률, 파나진 오늘 좀 빠졌는데 뭐 상한가가 이런 많이 나왔네요. 6개씩이나. 뭐 하락은 가장 큰 게 21%, CJ, CGV. 뭐 요즘 뭐 영화나 집안에서 뭐 하는 것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지요. 뭐 팬데믹도 끝났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상방인데 하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장이 조정으로 보는 이유가 방금 이 등락순위를 보니까 조정으로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쭉 빠지거나 뭐 반등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는데 내일 쭉 빠지면 금요일도 뭐 좀 더 빠지겠지요. 그러면 볼리면 하단에 닿을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번 할지 뭐 모르겠으나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올리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뭐 좀 조합 있는 주식이 걸리될 수도 있겠죠. 마치겠습니다.